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남자 주목남입니다. 자, 당장 내일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식 공부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내일 매수했다 하면 미친 급등이 터질 수 있는 준비된 주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담이 조금 세게 걸려서 목이 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고 핵심만 그렇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담 걸렸는데도 영상 촬영하는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셉니다.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고 계신데 추세가 어떻게 된 걸로 보이십니까? 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박스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세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박스가 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상단부로 다시 오르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를 못했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서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분봉 차트, 코스닥 분봉 차트 30분봉을 켜놨는데요. 제가 검정 색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 MA 이평선으로 켜놓고 보는데 이 이평선의 방향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30분봉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있던 이평선이 하락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상승하던 상황에서 저항을 맞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수를 모르고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를 볼 때는 이 30분봉상 분봉의 추세라도 꼭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이 상승 방향으로 꺾인다면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 주먹남이 어제는 또 촬영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게시물 글을 하나 남겨드렸어요. 자, 공지라고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유튜브 보시면은 게시물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어제는 정말 중요한 미팅들이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하루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급등 가능성 높은 관심 종목을 좀 써드렸습니다. 대우건설, 에임드바이오, 센서뷰, 시메스 뭐 등등등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특히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매매해보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드렸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대우건설 차트예요. 제가 차트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원전 쪽 분위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점에서 안전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전한 주식을 선택해서 다음날 예측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평선을 돌려내는 그 하동점을 계산해서 상승 수렴 이후에 오늘은 대략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 예측을 해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티브 ETF 포함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자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움직임이 크게는 없었어요. 대략적으로 1%대 시작을 해서 6.83%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센서뷰 우주항공 관련주기 때문에 21선 아래로 깨지지만 않으면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차트죠. 제가 20선 위에 있는 주식을 일단 선정을 해드렸는데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래가 들어왔죠. 자, 이평선의 방향을 하락하는 방향에서 돌려내는 그런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상승 이후에 수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수익을 주는 구간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3번 구간에서도 일시적으로 장 초반에 거래가 들어오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자 2%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달성 성공을 했던 모습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시메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자 무려 8%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식재벌 급등 시그널 텔레그램 방도 입장을 해 계시면은 제가 시황도 써드리고요. 실제로 주가에 움직임이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 보여드리면서 장 시작 전에 관심주 공유드리는 텔레그램 방도 있어요. 뭐 TFE 오늘 21%까지 올랐고요. 고용 안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는 오늘 20%까지 올라갔어요. 자, 사마페인트 오늘 고가가 20%. 차트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린 리소스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좋아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주식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롤링 안에서 매집 흔적 확인된 주식들 장 시작 전에 추천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대한광
대한광통신 오늘 상한가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엔비디아와 같이 또 통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전 고점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갭까지 떴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수익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 텔레그램 방은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돈은요 절대로 주지 마세요. 어디서 달라 그래도 주지 마십시오. 돈 받는 곳이 아닙니다. 돈 주신다 그래도 받지 않는 게 주식재벌 컨셉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자산 늘려드리는 게 컨셉이다 보니까 절대로 돈 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은 어떻게 입장을 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을 잠깐 막아둔 겁니다. 근데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먼저 구독을 해두시고요. 영상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가끔 보시면 선착순으로 링크를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은 필수라는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손해예요. 구독해두시고 영상 올라오면 이 댓글란에 링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간단한 시장 뷰를 말씀드리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주식 베스트 3가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많이 짧은 대신에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은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항공 관련 주식 중에서 아주 IB 투자 차트가 지금 굉장히 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IB 투자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기준봉의 종가 위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주먹남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차트는요 출발대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 X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에 조기 편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장 목표 시점이 올해 6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3개월도 안 남은 그런 시점이 된 건데요. 기업 가치가 무려 1,500조 원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면요 역대 IPO 최대라는 최대 넘사벽이에요. 역대 1위, 역대 최고. 자, 이런 키워드가 붙는 상황에서는 관련 주식들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아주 IB 투자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이 스페이스 X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가 나스닥에 상장이 딱 되는 순간에는 이 지분의 가치가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장부에 숨어있던 비상장 자산이 이 상장과 동시에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기대감은 이루 말할 것 없이 크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대 최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결국에 지금 다른 스페이스 X 지분 보유 주식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증권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무려 시가총액이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스페이스X에다가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진 2천억 원 수준의 지분 투자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투자 펀드에 참여를 하면서 완벽하게 정확한 금액은 비공개 처리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마 수십억 원 수준의 그런 단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가총액이 7,400억 정도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기시세 교과서에 따르면 여기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수렴을 만들다가 이 가격의 고점을 뛰어넘는 2번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2번 구간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 3번 구간일 때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4번 구간은 그야말로 대시세 슈퍼사이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전 이 매물대가 많았던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거래까지 늘어났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아주 IB 투자 단기간 내로 장대 양봉을 예상하고 있고요. 앞전 고점까지 아마 충분히 올라서주지 않을까. 현재가는 6,12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9,3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 1차 목표가로는 그냥 장대 양봉을 기다려보자. 지금은 이슈가 너무 세다. 세도 너무 세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보통 20% 이상, 10%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생기겠죠. 2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인 9,300원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9,000원 이상 가격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다시 일봉으로 넘어와서요. 우리가 깨지면 안 되는 가격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21선에 대한 이탈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주도 섹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들은 20선을 잘 이탈시키질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근데 이 선을 이탈시키면서 마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지금 분할로 매수를 담아 들어가서 입 벌리고 매수 담아 들어가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내일 아침 동시효과를 보고도 텔레그램 방에서 아주아이비 투자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 텔레그램 방 입장에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을 꼭 집중을 해보시고 동시효과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최근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DS 단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머무르게 하면서 물량을 매집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자, DS 단석 그럼 어떤 이슈 때문에 주목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죠. 매우 저렴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시점에서 최근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습니다. 자, 3월 9일 월요일 1,320억 원, 그 다음날에는 950억 정도의 거래가 터졌는데요. DS 단속은 SAF 관련 대장 주식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중동 분쟁 여파에 지속 가능 항공유인 SAF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 서부 지역 항공유 공급 제약 겹치면서 캘리포니아 SAF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서 항공유 가격 상승 더해 SAF 프리미엄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 확인되죠.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 전쟁은 아직까지는 지속 중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상이 걸린 항공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 SFA 어디까지 왔나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SFA에 대한 사용을 계속 의무적으로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우선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DS 단석 항공유 140% 등에 의해서 대체 바이오 항공유 기대감이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과거 뉴스를 좀 보니까 DS 단석 1.1조나 투자해서 SAF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무려 24만 톤에서 1834만 톤 70배나 성장이 전망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최근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DS 단석 신성장 동력 ESS MMR의 낙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3월 3일 뉴스입니다. 우선 ESS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MMR은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입니다. 일단 ESS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최대 LFP-셀 생산 기업인 나라다와 MOU 체결을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서 컨택과도 ESS 기술을 협력하는 MOU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MMR은 더 강한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중앙연구원과 이 SMR, MMR 관련된 기술 협력과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글로벌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 파트너 라인 자체가 심상치가 않죠. 게다가 지금 다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폐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고요. 이 블랙매스 회수율이 무려 95%에서 96%나 됩니다. 연간 캐파 규모로만 5,000톤 규모예요. 그래서 DS 단석은 2030년 이내로 글로벌 매출 3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매출액 조단위 달성, 2024년도에는 9,600억 수준이었죠. 차트로는 바닥에서 돈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매집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서 몸집을 키우다가 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관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S 단석 이처럼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쁘게 벌려서 매수를 좀 받아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과거 고점 라인 23,500원, 24,000원 정도 선 24층 정도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24층을 돌파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내릴 만큼 내린 것도 물론 좋지만 바닥에서 그 잔잔한 거래 속에서 갑자기 거래가 이처럼 폭증을 했다는 것은 파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이탈 시 여기를 이탈하면 당연히 매력도 없고 수심 자체도 나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손절 라인은 15,000원 수준으로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펄어비스를 당장 봐야 되는데요. 글로벌적으로 흥행시킨 붉은 사막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9일 뒤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 스팀 게임 중에서는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대부분 순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뭐 6위, 7위, 5위 막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펄어비스를 저 주목남이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시장 상황이 어쩌건 말건 거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봉도 보시면 보통
보통은 이 지수 차트와 분봉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차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슬 올라가다가 하고 꺾이죠. 마지막에 살짝 움직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 초반 장 시작하고 살짝 상승세를 보이다가 톡 꺾였다가 마지막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차트와는 좀 별개로 움직임이 나와요. 특히나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는 어때요? 하락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앞전 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시켜 놓고요.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분봉을 확대를 시켜보면은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떨어지던 이평선을 방향을 돌려냈습니다. 검정 색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상승, 조정, 다시 상승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평선을 돌려내기 위해서 상승 이후에 조금씩 매집이 들어왔던 이력이 여기 확인이 되고요. 추가로 돈을 막 투여를 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차익 매도가 나오진 않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눌림목 자리에서는 다시 물량이 모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일 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 양봉의 3분의 1 지점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해놓고 받아먹고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앞전 고점 가격인 72,000원을 돌파했을 때 천천히 분할로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기준은 21선 이탈 마감 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RFHIC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무시무시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강하게 말려 들어가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에 대박 이슈가 있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무려 햄버거 갈 주식이다 라는 리포트를 낸 거예요. 지금같이 고객 예탁금이 무려 130조 원이나 있는 시점에서 10배 갈 주식이다 라고 픽을 해줬다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고객 예탁금 130조 원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우상향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증권사에 돈을 넣어놓은 매수에 대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배 갈 주식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근거가 좀 명확해도 아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투자자가 많은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만 수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회사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5G 기지국에 들어가 있는 전력 증폭기 그리고 레이더라든지 이 미사일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핵심 소재라고 하면은 질화 갈륨 이것도 이슈 되게 컸었죠. 갈륨 해서 그리고 GAN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국내 유일 대량 생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식이 강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레이시온과 무려 500억 원에 대한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레이시온은요 미국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예요. 일단 해외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팔게 되면 단가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단기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수익성 자체가 내수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계약이 터졌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 계약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게다가 뭐 스웨덴의 사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까지 글로벌 방산 고객사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이 통신주 관련해서 빅사이클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에서 올해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파수 경매가 열리게 되면 통신사들이 기주국 장비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여기에 에릭슨 벤더 선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증권에서는 레이시온 그리고 에릭슨 관련 매출이 연 1,0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던 말던 지금은 괴랄할 정도의 미친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슈퍼사이클은 시작됐고요. 합승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기분 좋게 수익 매도하면서 그렇게 드리블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다시 팔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다시 파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주식 같아서 RFHIC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컨디션이 좋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수익 날 확률이 높은 주식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